역사는 영웅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영웅보다 돈의 힘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책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영웅 나폴레옹이 영국 돈의 위력을 넘지 못해 전쟁에서 패한 것이라고 분석하는 이 책은 50대 사건으로 보는 돈의 역사입니다. 프랑스에 뒤처지던 영국이 대영 제국으로 압도한 배경부터 전쟁에 참가해서 세계 12위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한국까지 역사의 결정적인 순간을 만든 배경에는 돈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돈의 역사를 통해 돈의 막강한 영향력을 확인한다면 지금 세계에서 일어나는 분쟁의 원인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돈의 역사 주요 사건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1780년대 프랑스는 영토, 인구, GDP 등 다양한 면에서 영국을 앞서고 있었습니다. 또한 유럽을 제패하던 나폴레옹까지 버티고 있어 전쟁은 프랑스에게 유리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영국의 이순신이라고 할 수 있는 넬슨 제독의 해군이 트라팔가르 해전에서 프랑스를 제압하며 제해권을 장악합니다. 그 당시 제해권을 장악한다는 것은 경제적 우위를 의미합니다. 현재 가치로 110억 원이 넘는 전함들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경제적 우위를 위해서는 전쟁 자금을 저금리로 집행해야 되는데 국가의 금융 신뢰도가 높아야 저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프랑스는 잦은 국가 채무 불이행으로 금융을 망가뜨린 반면 영국은 국제 신뢰를 쌓고 네덜란드 금융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결국 선진 금융 시스템 덕분에 프랑스를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영국이 도입한 네덜란드의 선진 금융제도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요? 개방적인 성향의 네덜란드는 일찍이 해외 시장에 눈을 돌립니다. 신항로를 개척하여 향신료를 유통하면 많은 돈을 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항로 개척은 난파와 해적으로 리스크가 큰 사업입니다. 이때 등장한 것이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인 동인도 회사입니다. 동인도 회사는 신항로 개척 사업권을 주식으로 나눠 판매합니다. 이러면 리스크가 분산되고 쉽게 사업 자금을 모을 수 있습니다. 주주들의 수익이 늘어나면서 주식 투자가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최초의 버블 사건인 튤립 파동도 이때 발생하게 됩니다. 당시 튤립 뿌리 하나가 숙련공 연소득의 10배가 넘었다고 합니다. 뉴턴도 튤립에 투자했다가 버블이 터져 많은 손해를 입었습니다. 천재 뉴턴조차 투자에 실패하고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깁니다. 나는 천체 운동을 계산해도 사람들의 광기는 계산할 수 없었다. 버블 붕괴로 인한 자산 붕괴의 부작용도 있지만 주식 덕분에 금융제도가 발달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네덜란드에서 시작된 금융제도를 신속히 도입했기 때문에 영국은 세계를 호령하는 대영 제국의 기틀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금융 시스템이 발달하면 저금리로 막대한 자금을 조달하여 새롭게 태동하는 산업을 빠르게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영국은 산업혁명을 신속히 성장시켜 최첨단 무기들을 개발하며 세계 최강국이었던 중국을 상대로 군사적 우위를 가집니다. 당시 세계 1류 제품인 중국의 도자기, 비단, 차 등의 공세로 중국이 눈에 가시였던 영국은 힘으로 무역 균형을 맞추려고 합니다. 먼저 영국령 인도에서 생산된 파트나 아편을 중국에 수출하여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며 중국과 마찰을 일으킵니다. 중국은 아편의 폐해를 막기 위해 몰수하여 패기를 지시하지만 이는 영국이 의도한 대로 아편 전쟁에 말려드는 결정이 됐습니다. 막강한 화력으로 공격하는 영국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던 중국은 결국 홍콩을 잃고 불평등 조약을 맺으며 백기투항하게 됩니다. 중국을 굴복시키며 대영 제국의 힘을 과시한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불리며 19세기 최강대국으로 올라섭니다. 이 편에서는 신흥강대국 미국의 금융제공 완성부터 한국이 전쟁에 참가해서 고도 성장한 배경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킴뉴스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